무더운 여름에는 해수욕장이나 워터파크, 바닷가 등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물놀이를 자주 하게 되는데요. 그만큼 사람들이 전염성 있는 바이러스에 쉽게 노출되어 있어 본인 스스로가 조심한다고 해도 전염성이 강한 바이러스의 경우 피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데요. 오늘은 여름에 증가하는 바이러스인 결막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결막은 눈의 흰자 바깥쪽에 있는 막인데요. 결막염이란 바이러스, 세균, 진균 등의 미생물들과 화학 자극 혹은 꽃가루 등 환경적인 요인에 의해서 결막에 염증이 생기는 상태를 말합니다. 결막염은 원인에 따라서 감염성과 비감염성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감염성은 바이러스와 세균, 진균 등의 여러 다양한 병원균에 감염이 되어 발생하고, 비감염성은 외부 물질들에 대한 알레르기의 반응으로 발생하는 알레르기성 결막염과 같이 비감염성 요인들에 의해 발생합니다. 봄철에 흔히 나타나는 알레르기성 결막염은 공기 중 먼지와 꽃가루, 진먼지 진드기, 동물의 비듬, 곰팡이, 화장품 등이 대표적인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결막염은 본인이 느낄 수 있는 자각 증상들로 나타나는데요. 눈에 무언가 들어있는 느낌이 드는 이물감과 통증, 눈물, 눈곱, 가려움증 등이 있으며, 겉으로 나타나는 증상으로는 결막 부종, 충혈 등이 있습니다. 결막염에 걸리면 시력이 떨어질까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알레르기 결막염 때문에 시력이 감소되는 경우는 매우 드물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지만 주로 소아에게서 발생되는 봄철 각 결막염 또는 아토피 피부염과 동반이 된 아토피 각 결막염을 앓았던 환자라면 시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거. 여름철 물놀이 등으로 유행성 결막염이 생겼을 때 잘못된 방법으로 자가처치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집에 있는 아무 안약을 사용하거나 소금물로 씻기도 하는데, 소금물로 눈을 씻을 경우 소금 결정체가 안구 표면에 손상을 일으킬 수 있어서 위험한데요. 이런 행동은 오히려 결막염 상태를 악화시킬 수 있다는 거. 결막염에 걸릴 경우 주로 2차 세균 감염을 막거나 증상 개선을 위해 항생제 및 스테로이드 안약을 사용하는데요. 이렇게 약물 치료만으로 보통 2-3주 뒤에 완치가 가능합니다. 알레르기성 결막염 예방을 위해서 무엇보다 원인이 되는 알레르기 유발 물질들에 노출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은데요. 알레르기 유발 물질 중에도 특히 먼지나 동물의 비듬, 진먼지 진드기 등이 대표적이기 때문에 침구를 자주 햇빛에 말려주고 털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공기로 매개되는 꽃가루가 원인인 경우 꽃가루가 많이 날리는 계절엔 되도록 외출을 삼가하고, 가능한 창문들을 닫아놓으며 외출 후에는 반드시 샤워를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바이러스성 결막염은 전염력이 매우 강해 직간접 접촉으로 옮겨지기 때문에 전염에 조심하셔야 합니다. 학생들 사이에서는 눈병에 걸리게 되면 학교에 가지 않아도 된다는 이유로 일부러 눈병이 걸려있는 친구의 눈을 만진 후 자기 눈을 만져 전염을 시키기도 하는데요. 결막염이 일반적으로는 잘 낫는다고 하지만 일부의 경우는 심각한 후유증으로 남을 수가 있으므로 이러한 행동들은 절대적으로 삼가해야겠죠. 얘들아, 하지 말라는 건 제발 하지마. 이런 점들 잘 알아두시고 건강한 눈 지키면서 여름 휴가는 신나고 즐겁게 보내십시다.